나는 어릴 때 신기가 있어서 귀신을 보면서 자랐다. 시골 갔다가 상경해서 밤 늦게 집으로 가려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엄마 친구분이 마침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우리 가족을 보고서는 태워주겠다고 차를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차가 봉고차였고 아줌마 혼자 타고 계셨는데 운전석 뒷자리 있죠. 봉고차 좌석대 자리가 없었어요. 내가 자리가 없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랑 가족들은 저더러 자리 많은데 왜 그러냐고 막 뭐라 하고 근데 없는 거 있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자리 중 맨 뒷자리에는 검은 관이 놓여 있었고 나머지 자리에는 검은 모자에 검은 복장을 한 남자 두 명이 줄 같은 걸 들고 아줌마를 노려보고 나머지 자리에는 생기라고는 없는 분들이 앉아서 아줌마 뒤통수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내가 죽어도 안 탄다고 울고 불고 하니까 계속 아줌마 붙들고 있기도 뭐해서 엄마가 그 아줌마를 보냈는데 그 아줌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정류장에서 100m도 못 가서 대형 화물 트럭이 신호를 잘 못 보고 속도 안 줄이고 달려오다가 그대로 박아버렸죠. 어느 날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자리가 두 개만 남기고 다들 승객들이 앉아있는데 앉지 않았어요. 창가 쪽 자리에 목이 꺾인 채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귀신이 비어있는 옆자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더군요. 너무 깨름직해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는데 연인으로 보이는 커플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조금 있다가 내려서 집으로 갔는데 엄마랑 알고 지내시는 언니분이 우시다가 혼절했죠.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놀고 계셨는데 그날이 며느리랑 아들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버스에서 봤던 그 커플이 아들 부부였죠.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잘못돼서 그 자리에 앉았던 아들 부부만 사망했는데 아들 목이 부러져서 사망했어요. 이거 외에도 시골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많은데 어릴 적 일인데도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가끔씩 그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무섭기는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싱크대 구석에서 죽으려 앉아서 절 노려보던 어린 아이 귀신도 생각나고요. 이 일을 겪었을 때가 7살 때인데 시골에 가서 며칠 지내는데 동네에 사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 하나가 실종이 돼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마을 분들이랑 경찰분들이 오셔서 여기저기 다 뒤져도 아이에 관한 흔적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틀이나 시간이 지나가고 반응이 이미 죽었다는 쪽으로 다들 동의하는 쪽이었어요. 그날 밤에 무슨 소리에 깨서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워낙 민감해서 잘 때 작은 소리에도 바로 깨요. 잠옷 입은 채로 마당으로 나가니까 얼굴이 고양이상이라고 해야 하나. 정말 고양이 같은 얼굴이었는데 눈이 없더군요. 까만 눈동자. 목에는 무슨 방울 같은 걸 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덜컥하고 잡더니 인정사정 없이 어디론가 막 끌고 가요. 이상한 건 그 상황이 전혀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 끌려가면서 절 잡은 왼쪽 손을 봤는데 손톱이 부러져서 모양이 이상한데 오른쪽 손톱은 엄청 길더라고요. 비몽사몽 그렇게 한참을 끌려가다 보니까 할아버지랑 자주 가던 뒷산 쪽이더군요. 언덕 쪽에 다다라서 제 손을 놓더니 오른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는데 절 잡았던 왼손은 피를 흘리고요. 그러면서 우는데 뭐랄까 그 느낌이 너무 마음이 아리다고 해야 하나. 계속 한 방향만 가리키면서 울더니 사라지더군요. 한참 그렇게 멍하게 있다가 하늘을 보니까 새벽. 멍한 얼굴로 득 잔뜩 묻혀서 터벅터벅 집으로 내려오니까 제가 없어져서 마을이 벌컥 또 뒤집어져서 찾고 있었죠. 어른들이 괜찮냐고 그러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저 뒤에 있던 처음 보는 아줌마 손을 잡았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몰골로 아줌마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아줌마, 나랑 같이 가요. 였어요. 알고 보니 실종된 아이의 어머니였죠. 아줌마 손을 잡고 무작정 밤에 갔던 그 길을 다시 나섰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요. 제 신기를 알고 있던 엄마가 다른 어른분들을 진정시키고 그냥 한번 따라가 보자고 해서 다들 제 뒤로 따라오셨죠. 그 장소에 다다라서 아줌마 손을 넣고 귀신이 가리키던 그쪽을 유심히 보니까 작은 입구가 보여요. 제가 그쪽을 가리키니까 체구가 작은 아저씨 한 분이 그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실종됐던 여자아이가 탈수 상태로 그 조그마한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더 놀랐던 게 아이 품에 죽은 고양이가 안겨 있었어요. 왼쪽 다리가 예리한 칼에 잘려서 없더군요. 게다가 고양이 목에 걸려있는 그 방울.
밤에 봤던 여인의 목에 있던 방울이랑 똑같았죠. 아이 다행히 살아있어서 데리고 내려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 옆집에 혼자 살던 노총각이 어떻게 해코지 하려다가 같이 있던 고양이가 막 핥히고 그러니까 당황해하고 있을 때 고양이를 안고 도망친 거였죠. 더 어이가 없었던 게 걱정해주면서 같이 찾으러 다녔어요. 인면수심이 따로 없더군요. 처음에 부인하다가 아이가 고양이가 남자 목 주변을 핥혔다고 해서 보니까 역시나 시골에 묵던 마지막 날 밤에 아이랑 아이 어머니가 오셔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밤새도록 마을 잔치를 하는데 그 아이가 고양이랑 같이 놀던 자리가 있다고 저더러 같이 가자더군요. 마을 공터에 있는 큰 느티 나무 아래 대청마루. 아이가 거기 앉아서 막 울면서 고양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죽은 그 고양이가 막 골골하면서 그의 다리에 막 부비부비하는데 정말 평안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걔가 눈물을 그치니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누가 고양이를 요물이라고 했는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려요. 여름방학 때 작은 외삼촌 댁으로 놀러가서 지내는데 놀러온 큰 외삼촌도 그렇고 큰 외숙모도 그렇고 다들 얼굴 안색이 안 좋았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잠을 못 주무시네요. 숙모 내분 식겁하시더니 어떻게 아냐고 하셔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내 외분 등 뒤에 검은 덩어리가 붙어 있다고 말이에요. 기운이 음산해서 내가 곁에 가기도 싫다고 그랬거든요. 다들 제 신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해서 저더러 흥의 삼촌댁 한 번만 들려달라고 하는 것. 난 가기 싫다고 하는 걸 엄마가 부탁하셔서 갔었죠. 그런데 집에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싫더군요. 왜 풍수 보시는 분들 하시는 말 중에 터가 음의 기운이 충만하면 사방이 어둡다고 하시는데 그 집이 딱 그런 곳이었어요. 오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 위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고 생기라고는 없는 젊은 여자분이 화장실 욕조에 앉았다 일어났다만 반복했죠. 오래된 홀령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홀령들에 비해서 형체가 뚜렷하지가 않는데 집안 여기저기에 그런 홀령들이 엄청 많더군요. 부엌 식탁에 외사촌 작은 오빠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빈자리에 얼굴이 없어요. 너덜어 보이는 흰 소복 입은 형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옆에 앉아 있는데 몸뚱이가 오빠 쪽으로 향해 있었죠. 어디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서 가니까 큰 오빠의 방인데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데 낼 수밖에 없겠더군요. 귀신 5명이 달라붙어서 하나는 머리, 하나는 오른쪽 팔, 하나는 왼쪽 팔. 다른 둘은 다리 하나씩 분들고 잡아당기고 깨물고 다리 쪽에 붙은 귀신은 아사한 귀신인지 연신 깨물어 먹는 신용을 해요. 내가 가서 오빠를 깨우는데 쉽게 일어나질 못해서 이 집에 있는 왕소금 말고 햇볕 잘 드는 집에 가서 왕소금 좀 얻어오라고 해서 그 소금 받아서 오빠 몸에 막 뿌려대니까 귀신들이 절 노려보더니 흐물흐물 사라져요. 그제서야 오빠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겨우 몸을 세우더군요. 그러고 나서 안방에 가니까 방에 무슨 불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방에 시커먼 연기가 여기저기 모락모락 하는데 옷장에 귀신이 나란히 앉아서 빤히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찌나 몸이 여기저기 쑤신지 집 밖으로 나와서 흥의 삼촌한테 당장 이사가라고 했어요. 안 그럼 사람 하나 죽어 나갈 거라고 했죠. 터가 산 사람이 사는 터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터예요. 그러니까 땅 투기 때문에 묘지를 밀어내고 다 끈 터였던 거죠. 삼촌 내외 식겁해서 그날로 짐 싸서 바로 나가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놀러 갔는데 한동안 비어있던 그 집에 가족 하나가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외삼촌한테 저 사람들 저 집에서 왜 사냐고 물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살지 말라고 사정 얘기를 해줬는데 요새 그런 말을 누가 믿냐고 막 우기면서 집이 별장 같은 스타일의 집인데다가 엄청 싸게 나와서 부인이랑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 산 지 6개월 되었대요. 사건이 났던 밤 늦은 저녁에 외숙모 심부름 때문에 그 집을 건너갈 일이 생겨서 가는데 그 집이 멀찍이 보일 때 즈음에 뒤통수가 너무 싸한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고 싶은데 돌릴 수가 없는 게 어디선가 아주 낯익은 목소리에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돌리면 안 된다. 돌리면 안 된다. 고개는 돌리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 말뚝 박은 거 마냥 서서 있으니까 옆에서 무거운 뭔가를 질질 끌고 가는 소리가 계속 울려요. 눈 뜬 채로 보려고 하는데 전 안 감으려고 하는데 어떤 손이 강제로 눈을 감기는데 이상하게 눈을 뜰 수가 없더군요.
그 집 앞에 개울가가 있는데 정말 그 어둠 속에 그 자리에 서서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울물 흐르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을까. 눈이 저절로 떠지고 시계를 보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3분밖에 안 지났었죠. 어쨌든 간에 움찔한 몸을 추스린 채로 그 집 문 앞을 지나가는데 뭔가 바람 소리에 막 웅웅 울리는 그런 느낌의 소리. 뭐지 하고 쓱 고개 돌렸는데 작년에 외삼촌 집에 들렸을 때 봤던 귀신들이 죄다 그 집을 둘러싼 채로 노려보고 있었죠. 눈동자에서 파란 라이트 빛을 내뿜으면서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그 집 앞을 떠나서 외숙모 집으로 와서 그 집에 일 나겠다고 사람 데리고 가봐야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동네 분들이 몇 분 가셨는데 남편 되는 사람이 미쳐서는 아내를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려다가 동네 분들이 말려서 잡혀 들어가고 어린 아들은 얼이 빠져서는 계속 헛소리만 늘여놓더라는 아이 조부모님이 병원에 와서 그 아이 데려갈 때 근처에 있었는데 그 아이도 귀신의 시인 상태더군요. 아이 다리에 매달려서 웃고 있던 귀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그 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집은 한동안 흉가로 있다가 땅 투기 바람이 불어서 어떤 사업자가 밀어버려서 몇 년 전에 없어졌죠. 세상엔 알다가도 모를 신기한 일 많답니다. 지금은 못 보지만 장례식장 근처에도 잘 안 가요. 그런 기운이 좀 남았는지 한번 갈 일 있어서 갔다 오면 며칠을 아팠죠. 다음 편에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